네, 안녕하세요. 트럼프입니다. 미 대선이 3주 남았어요. 민주당은 해리스 대선 후보가 나오면서 트럼프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 같다가도 확실히 막강한 트럼프의 파워는 현재는 이제 대선 도박판에서 트럼프가 거의 60% 정도로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는 이제 격차가 나고 있고, 그렇게 베팅하는 것과 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채권 금리가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번 대선의 시장은 트럼프에 베팅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해야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금리의 함수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으로 합산해서 향후 10년간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하거든요. 물론 중립금리가 3% 정도로 턴 프리미엄을 또 여기서 플러스를 했을 때 그렇게 계산해보면 채권 시장은 한 4.1에서 4.2까지의 밴드로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부활하면서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한 6월에서 7월 사이에 트럼프 피격 사건에서 그때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트럼프는 경합주에서 지속적인 기업 부자들의 감세와 해외 수입 품목들의 이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감세된 어떤 세수를 커버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세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세가 무려 2000%라는 숫자까지 등장하면서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시장은 이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식하지 않고 금리 폭등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에서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냥 앞다퉈서 채권에는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중국과 멕시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00%, 200%, 2000%까지 부과한다는 말은 미국 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관세로 올라간 수입 품목들의 가격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게 결론이고, 또한 트럼프는 재정 적자를 또 공약대로 본다면 향후 10년간 7조 5천억 달러가 추가로 증가할 것인데, 이는 현재 35조 달러에서 42조 5천억 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는 향후 3.5조 정도의 재정 적자를 불러올 것을 얘기하지만, 두 후보가 누가 되든 상관없이 미국의 재정 적자는 10년 후에 22조 달러가 더 늘어난다는 게 전망이, 그렇게 이제 또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트럼프의 베팅하는 자금들은 인플레이션이 정말 재앙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16년도에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도 10년물의 채권 금리가 급등했던 것을 보면 역시 시장은 그 트라우마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관세를 한 5배 정도까지 인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관세를 올렸을 때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도식은 전제가 또 필요한데, 그것은 소비의 수요가 계속 일정하다는 전제하가 필요합니다. 16년 당시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었고, 미국의 경제는 꽤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인상된 수입 품목들의 가격을 실질 임금으로 소비할 만큼 미국인들은 바보가 아니었고, 결국 상품의 가격 결정권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 시장은 단기적으로 어떤 이벤트들을 반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국가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재무부는 또 바보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재정 적자를 미친 듯이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번 3분기 채권 금리가 3.6%까지 내려갔을 때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의도적인 침체 현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10년물 채권금리가 마지노선이 4.3%를 넘어가면 증시에는 또 악재로 이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권 이자가 높아지면 증시에는 PER이나 밸류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 매력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11월 1일 24년, 25년 1분기 재무부 QRA가 발표가 될 텐데, 그동안 많이 발행했던 단기물들을 발행할 수 없다면 장기물을 비싼 이자를 주고 발행하고 싶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가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10년물 채권금리 5%로 공매도 포지션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 미국의 재정적자의 대폭 증가와 연 채권 이자만 1조 달러 이상씩 지급하는 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명분은 정말 좋은 이유기도 합니다. 11월 1일에는 미국 노동지표 발표가 있어요. 이건 저의 좀 내피셜이긴 한데, 9월 노동지표의 엄청난 호조로 금리가 급등했고 11월 금리 동결론이 나온 것은 현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미국 증시는 결과적으로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올라갔다면, 앞으로 5%까지의 채권 금리 급등은 분명히 증시에는 하방 압력을 엄청 세게 줄 거고, 그게 경기 침체의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노동지표는 하향 안정화되는 쪽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금리를 컨트롤하는 방향성이 나오는 거고, 1분기 장기채권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재무부는 그렇게 높아진 금리에 발행하고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또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시기는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지금 그동안 긴축했던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은 전과는 다르다고 한다면 결국에 시장은 펀더멘털에 수렴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의 구인율은 4.5%까지 거의 올라가고 있어요. 이 수치는 실업률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변곡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물론 9월 노동지표와 소매지표, 서비스지표 모든 지표들이 미국은 여전히 호황이라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를 봤을 때 노동시장이 여기서 다시 좋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과잉 투자로 AI에 대한 투자를 밀어주고 있지만 최근에 발표된 산업 생산이나 제조업 생산 등이나 이런 생산 지표들을 볼 때 YOY나 MOM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진 않아요. 주택시장도 살아나는 움직임도 아니고요. 결국 투자를 했을 때는 정부 주도로 캐리했다면 그것을 소비해줄 또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생산을 많이 했을 때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확 이제 많아져야지 그게 이제 GDP 성장이 나타날 텐데, 중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경기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소비는 서비스 주도로 견디고 있다면, 소비 여력이 더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 노동시장이 좋아지고 노동임금이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데, 현재 계속 신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증시가 언제까지 뚫을 수 있을까요? 물론 증시는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본의 또 긴축과 미국의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는 기간까지는 가봐야 하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관세 인상과 내수 소비가 그 인상된 수입 품목들을 불티나게 사주는 상황이 나타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 내 소비가 살아나지 않았을 때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방향으로 나올 것 같고, 그걸 용인하지 않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하라고 파월을 저번처럼 압박하는 그런 상황으로 금리 인하가 크게 인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지지율이 역대 최악으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자민당은 바나베 계열로 이시바를 당선을 시켰는데, 일본 국민들은 이미 그동안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로 인한 기업들이나 국가는 돈이 많지만 살림살이를 지속적으로 힘들겠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일본 이번에 BOJ는 12월에 또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이 세게 나왔어요. 지지율을 생각해 보면 더 미뤄질 수가 없는 거죠. 최근 10월 초에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유동성 경색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제 SOFR 금리가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일본이 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엔화 약세와 캐리 트레이드로 유동성 축소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방향으로 끌고 갈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 중에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레스토랑 체인점들이 파산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명하진 않은데 북미 지역에서는 유명한 체인점들 중에 이제 상장된 회사들뿐만 아니라 $10,000,000 이상의 부채를 보유한 개인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파산 보호를 신청한 곳이 코로나를 제외한 시기에 가장 많다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들리는데, 물가가 소비자 물가지수 9% 이후로 계속 하락해서 현재 2.4%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그렇게 낮아진 물가지만 그래도 계속 물가가 그냥 절대치로는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연간 계속 늘어나는 외식비나 식비들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고, 소비자들은 이미 내구재들 같은 비싼 품목들의 이런 제품들은 구매하지는 않아서 내구재 가격들은 공산품이나 내구재 가격들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과잉으로 만들어낸 물건들을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제 미국에 더 싼 가격으로 이제 출고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락하는 것과 외식 물가도 비싸서 이제 레스토랑 같은 그런 산업군들이 또 계속 파산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튈 수 있는 여건들이 점점 줄어들고, 서비스 쪽이 계속 호황이라고는 하는데 그 이면에 보이는 이런 상황들은 점점 더 악화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정말 긴 시계열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미국 재정 적자나 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향후 경기를 괴롭힐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고, 다들 이제 투자하기 쉽진 않은 상황인데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